아이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다시 사진 플러스 글의 형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디오스. 테스트 촬영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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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맥도 생태공원이고요. Q&A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 메인 카메라인 고프로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는 점 양해 바라고, 이 고프로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금강불개 카메라, 이 미사일을 맞아도 고장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저는 1년에 2번이나 헤쳐먹었네요 진짜. 자, 오늘은 Q&A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오늘 투머치 토커로 진짜 거의 분량 삭제 없이 원본 그대로 갑니다. 컷 편집만 해서 타다닥. 그래서 자막까지는 못 달 것 같고요. 그 대신 딕션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딕션. 원래 Q&A를 저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산청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술 마시면서 찍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고프로가 그때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서 다시 찍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다시 해야 돼. 오늘 맥도 생태공원에서 탁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야외에서 캠핑 의자 한 개 켜놓고 딱 Q&A 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지금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 나가려 하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난 미치겠어. 어쨌든 Q&A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200개가 넘게 달려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거든요. 최대한 질문들을 많이 캡처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전에 Q&A에서 답변 드렸던 내용은 조금 짧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때랑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형님들한테 감사 인사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건방지게 좀 누워서 감사 인사 했네. 다시 일어나서.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유튜브 이거 돈 한 푼도 안 되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만든 창작물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 그리고 항상 댓글로 관심을 주시는 형님 누님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든 창작물을 만약에 아무나 안 봐주면은 그 창작물은 사실상 존재 가치가 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초심을 엄청나게 지키는 타입은 아니고요. 초심은 잃으면 잃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그 대신 혹시 나중에 잘 되더라도 잘 될 가능성이 더 낮긴 하지만요, 구독자를 절대 알아보는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유튜브의 존재 의의는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 왜 Q&A를 1.5만도 2만도 아닌 1.4만에 하나요? 요거는 제가 원래 Q&A를 저번에 1000명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만명이 되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구독자 1만명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만명이 인도 여행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편집할 때 구독자 1만이 됐거든요. 인도 여행 영상 중간에 Q&A를 딱 넣으려니까 뭔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미루다 보니 인도 여행 영상 편집이 끝나고 나서도 국내 여행 영상이 조금 편집할 남아가지고 그거를 다 쳐내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1.4만이 돼서 밀어놨던 Q&A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명 포칸트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첫 번째 Q&A 때 답변을 다 드려서 요 위에 링크로 남겨드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칸트는 폭풍 간지 트롤의 약자고요. 그리고 제 인생 커리어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쓰던 게임 아이디입니다. 그때가 07년도, 08년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이제 얼라이언스랑 호드라는 진영이 있거든요. 그 두 진영이 서로 말이 안 통해.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어떻게 알아내서 그걸 활용해서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때 세종트롤 포칸트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그때 쓰던 아이디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세종트롤 포칸트가 뭔지는 제가 다른 분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아주 제 인생의 커리어 하이다. 그리고 댓글에서 가끔씩 저를 유황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황숙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유황숙은 제가 원래 여행기를 올리던 커뮤니티에서 제가 쓰던 아이디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저보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제 여행기를 보시던 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초창기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저를 유황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일단 첫 번째로
제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주식으로 거하게 전재산을 말아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몰두할 거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 찾아오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다루던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외면하기 위해서 몰두할 게 필요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하던 커뮤니티에서 원래 여행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이디가 유광숙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여행기를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해서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영상 편집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노가다 작업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몰두할 거리가 필요해서 슬픔을 바라보지 않을 그런 뭔가가 필요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주식이 망해서 마음이 아픈 건 다 치유가 됐고요. 이게 뭐 계좌가 치유가 돼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졌다.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개그 요소 정도로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튜브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제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작업을 하고 싶은 이유도 있고요. 또 애초에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꼭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여행기를 쓰는 거를 좋아해서 예전에는 이제 사진 플러스 글의 형태로 여행기를 많이 썼고 힐길도 자주 갈 정도로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촬영해 놓는 기록들이 지금은 좀 아무 의미 없을지 몰라도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때려치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제가 만약에 50살 60살이 됐을 때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 보면은 와 저 때는 저랬지 하면서 그냥 추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아무리 재미없는 영상을 만들어도 그래도 기본빵으로 조회수가 5천 정도는 나오니까 최소 5천 명이 제 창작물을 봐준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죠.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대형 유튜브에 비하면 당연히 작아 보이지만 제가 5천 명을 실제로 만나서 악수를 한 번씩 한다고 해도 2시간이 걸려도 다 못할 그런 인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다. 취미로. 이게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게 진짜 돈 보고 하면은 절대 못하거든요. 적자 중에 적자입니다. 적자 오브 적자. 요거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유튜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일 커뮤니티에 유튜브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다시 사진 플러스 글의 형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디오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향후 뭐 운영 계획이나 뭐 하고 싶은 컨텐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큰 목표는 지속 가능한 유튜브입니다. 주제를 뭐 여행이나 어디 뭐 먹방이나 이런 데 구애되지 않고 포칸트라는 캐릭터를 딱 구축해서 특정한 주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포칸트라는 사람을 보러 오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여행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행이 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술 먹고 막 과식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만 나중에 간이나 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컨텐츠 노선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댕댕이를 키우게 된다면은 댕댕이를 키우는 유튜버가 되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겠지만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육아 유튜버가 되는 거고, 제가 뭐 갑자기 귀농을 하게 되면은 귀농 유튜버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딱히 주제를 한정 짓고 싶진 않고 그냥 포칸트라는 캐릭터를 구축을 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굵고 길게 가면 더 좋지만요. 앞으로 도전해보는 콘텐츠는 당연히 배낭 메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쉬고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온전히 배낭 하나만 메고 카메라 들고 제 시선으로 바라본 전 세계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고, 일단은 뭐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컨텐츠 아무거나 할 겁니다. 또 제가 이 유튜브 자체가 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8할 정도,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은 거 한 2할 정도. 당연히 8할이랑 2할 중에 겹치는 부분도 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재밌을 만한 게 특이한 여행지인데 또 제가 또 특이한 여행지 가면 또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정말 재밌는 게, 저는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나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일단 내가 놀러 다니는 거 기록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채널 구독자가 한 1만 정도 넘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보다 더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뭐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이번 영상은 좀 재밌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좀 애쉽네 이러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구독자 별로 안 늘
늘지 막 이러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당연히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도 찍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보는 사람들도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 중에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한 게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성장 속도에 만족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 작년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돌파였는데 그게 너무 빨리 달성해서 감사한 일인데, 또 어쩌다 보니까 인도 여행 영상이 좀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 1만도 금방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자 1만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봐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할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구독자가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맞으면 좋은 거고, 조회수가 늘면 수익이 느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다고 지금 뭐 컨텐츠나 뭐 알맹이가 없는데 갑자기 떡상하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성장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복간트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저의 찐팬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이제 바닥을 살짝 다지면서 크고 싶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3가지, 좋은 점 3가지를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3가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원래 뭐 사진 찍고 뭐 촬영하고 하는 거는 원래 취미였기 때문에 사실 놀러가서 찍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사실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근데 영상 편집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거는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야, 이게 진짜 직장인 신분으로 이 정도 주기로 이 정도 길이의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회사에 있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영상 편집에 갈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만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해보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엔 제가 이거 손목이 아파가지고 영상 편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호대도 차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맥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맥북 이거 트랙패드, 매직패드 이게 뭐 그렇게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아닌가 봐. 디자인에만 몰빵을 해서 그런지 아우, 나이 먹으니까 손목이 아파가지고 영상 편집도 못하겠다. 좋은 점도 뭐 3가지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유튜브라는 게 돈은 안 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회사는 돈은 되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고, 결국에는 회사랑 아예 정반대가 되는 저만의 공간을 이렇게 구축하고 거기서 나의 창작 욕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관심 받고 싶은 욕구를 채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일단은 제 유튜브를 하는 동기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했던 말을 계속해도 편집을 안 합니다. 길게 갑니다. 오늘은 Q&A이기 때문에 그 대신 챕터를 구분을 해둘 테니까 챕터별로 돌아다니면서 보시게. 또 좋은 점, 좀 마이너한 좋은 점인데, 유튜브 덕분에 술을 많이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웃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평일날 술을 마시잖아요. 제가 술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면 숙취가 엄청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술 마시는 날은 편집 날리는 거고, 다음 날도 해롱해롱해서 편집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틀 편집 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이틀만 날려도 편집이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좀 멀리하고 약속을 좀 안 잡게 된다. 진짜 촬영할 때 아니면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건강해졌다. 요즘엔 누가 만나자고 불러도 나가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술 먹으면은 영상 편집 밀릴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래요. 진짜 비싼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상 편집 해봐야 한다니까. 그리고 5만 10만 이벤트는 어떤 거 하실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5만 10만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먼 구독자이기 때문에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공약 걸고 뭐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한 말에 제가 구속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막말로 내가 뭐 한다고 해도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으이. 그럼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구독자 5만 명일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5만원씩 수급하고, 구독자 10만원일 때는 10만원씩 수급하는 걸로 여자 지인들 간에 콜라보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건 칙칙한 남정네들만 나오는 것보다 가끔씩 여성 게스트가 나오는 게 주제도 환기가 되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겠죠. 근데 제가 평생을 극한의 남초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 지인이 거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떠오르는데, 근데 그 친구도 서울에 살아가지고 일단 제가 서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부산 사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갈 돈이면은 부산에는 그 돈씨 후쿠오카 가고 말지가 돼버려가지고 서울 여행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기회가 되면 한번 출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와 출신 학교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 님 진짜 서울대 나옴? 예,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공구학번 출신이고요. 나이는 빠른 90년생인데 제가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정을 해서 90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89는 다 형님이라 부르고 있고요.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노안이기 때문에 40대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3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빠니보틀은 형님이 맞고요. 심지어 저보다 3살 형님이십니다. 빠니보틀은 나이대에서 가장 동안이고 저는 나이대에서 가장 노안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처럼 보이지만은 빠니보틀은 사실 큰형님이시다. 근데 사실 뭐 놀랍지도 않은 게 제가 중학교 때도 PC방 가면 막 재떨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는 아닙니다. 뭐 제 출신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뭐 변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사장이나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을 하면은 제 학벌이 날개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님 진짜 서울대 나옴? 아닌 것 같은데 님 서울대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먼저 말을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모교 독점복에 한 번 정도 좀 썸네일에 어글 한번 끌어볼까요? 좋아, 이번 영상 썸네일에는 서울대라는 단어 한번 넣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그런 컨텐츠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 방문. 학교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막 도서관도 새로 짓고.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울 갈 바에 일본 가고 만다. 서울 너무 멀어. 그리고 제 현재 뭐 자산 상황, 주식 상황, 그리고 노바백스에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으로 일단 제 자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먼저 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 실패에 대한 슬픈 마음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살짝 개그 요소로 넣는 거 말고는 메인으로는 주식 관련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돈 없다 하는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짜증나거든. 징징대는 것 같고 한두 번이나 재밌지. 그래도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자산을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하다 투자를 망했냐면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물욕이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를 너무 갖고 싶었냐면은 자유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상승장 때 출근 외함 나스닥에 넣으면 돈이 복사가 되는데 할 정도로 주식이 정말 호황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들리는 그 각종 가스라이팅, 뭐 나는 얼마 벌어서 파이어 했다, 월급에 중독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듣다 보니까 혹시 나도 투자를 잘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교훈은 멍청한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은 꼭 큰 화를 당하더라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땐 잘 땄죠. 사실 뭐 제가 잘해서 딴 게 아니라 상승장이었으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도 다 땄지.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뭐 QQQ, 뭐 SPY, 코카콜라 이런 근본 주식만 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막 속슬, TQQQ, FNGU, 그 다음에 너구리, 뭐 BNKU 이런 세배 레버리지도 하다가 점점 시드머니를 불려갔죠. 신용대출 땡기고 회사 대출 땡기고 뭐 담보대출 다 땡기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게 노바백스, 바이오 주식.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탕 해먹는 테마주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노바백스라는 종목과 사랑에 빠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 꽤 많이 수익을 봤어요. 팔았으면 최고점이 250이었던가 기억하는데 250에도 안 팔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데 막 30 근방까지 갔는데도 안 팔고, 그 다음에 한 50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 손절 라인이 있는데 안 팔다가 결국에 손절을 한 30 몇 대 한 것 같은데 평단. 그래서 거의 한 마이너스 한 80%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아둔 돈 뿐만 아니라 제 신용대출을 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대출금까지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제 자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멍청한 데다 자유라는 거를 꿈꾸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큰 실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만약에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었으면은 그건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사회 초년생일 때 날려먹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망한 덕분에 유튜브도 시작했고, 유튜브 시작한 덕분에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도 만났으니까 돈 몇천 공개 아깝지 않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 날렸다고 말씀드리긴 뭐 그렇고요. 일단 제가 갚아야 될 빚이 만약에 요 차량 할부금까지 포함하면은 큰 거 한 장 정도 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게 차 산 것도 참 웃긴데 오늘 어차피 말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차 사는 얘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차를 제가 주식이 한창 잘 될 때 샀거든요. 제 영상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진짜 극한의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애초에 차 살 때도 연식 있는 중고차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진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주식 한창 잘 될 때 이거를 진짜 신차로 뽑았는데, 신차로 뽑으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나스닥에 넣으면 돈을
복사로 해서 이제 이 돈으로 차를 사 이러면서 얘를 또 전액 할부로 질러버린 거야. 그때 그냥 익절하고 이거 그냥 현금으로 샀으면은 그나마 손실이 좀 줄었을 텐데 현물이라도 남겼을 텐데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질문한 사람들 누구야? 지금 까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조금 더 화가 난다. 그리고 가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정말 저거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충 제 현금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제 월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월급이 한 300원짜리 정도 받거든요. 너무 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거의 구체적으로 다 말했네. 한 100만원 정도는 자동으로 빚이 변제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이체. 그리고 한 30만원 정도는 제 대출이자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0만원은 제가 빚을 그냥 갚아버립니다. 그 돈으로 이제 요 기름값 내고 뭐 폰 요금 내고 뭐 각종 들어가는 이제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식비 그런 거 내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놀러 댕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 주기로 보면 야 저거 너무 많이 놀러 가는 거 아니냐 돈 없다 해놓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도 여행 같은 경우도 제가 2주를 갔다 와서 영상을 16편인가 만들었죠. 유튜브 중에서 영상 수율은 제가 아마 제일 높을걸요. 그리고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진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상 편집만 했습니다. 왜냐면 인도 여행 갔다 온 돈을 또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한의 긴축 재정으로 놀러만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로 치면 상업, 농업, 제조업, 금융업 이런 각종 나라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은 쫄딱 망하고 관광업만 남아있는 아주 그런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자도 안 만나지 뭐 사치제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사지. 그거 보면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잖아요. 왜냐면 옷을 안 사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옷을 너무 안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옷을 한 개 사오셨더라고요. 옷 좀 새 거 좀 입으라면서. 그 정도로 옷을 안 산다. 그럼 뭐 놀러 가거나 유튜브 편집 안 할 때는 거의 뭐 게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게임도 돈이 거의 안 되는 취미잖아요. 지금 투머치 토크 리미터 풀고 얘기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자산 상황은 상당히 안 좋고 돈을 아끼고 놀러 가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유튜브를 전업으로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이 한 주가 만약에 빵꾸가 나게 되면은 그때 땜빵으로 쓰려고 아껴둔 주제거든요. 그래도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수익 공개 같은 경우는 제가 날 잡아서 제 수익을 전부 공개할 거고요.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느껴보니까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내가 잘 나가는 거는 절대 남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세만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는 꽁꽁 숨겨야 된다. 그래도 왜 수익을 공개하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공개하면은 야 정말 유튜브로 돈 이렇게 많이 버네가 아니라 저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해? 와 정말 저거 제정신인가 너무 불쌍한데? 라고 책임지심이 들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충만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스타터 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예를 들어서 맥북 그 다음에 제 고프로랑 고프로 관련 액세서리 그거 두 개 합쳐서 한 200만원 정도 썼고요. 맥북은 심지어 중고로 샀습니다. 돈 아끼려고. 그 다음에 제 사진 찍는 카메라는 제 원래 취미가 사진이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결국엔 유튜브를 만드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넣으면 제 사진 찍는 카메라에 한 300만원 들어갔고 그러면 총 지금까지 500만원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고프로를 박살나면서 고프로를 한 대 더 샀습니다. 그러면은 총 들어간 비용이 한 5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550만원 당연히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은 초기 투자 비용도 회수를 못한 상태다. 초기 투자 비용도 회수를 못했으니까 경비 당연히 만가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가면 차량 감가상각 발생할 거죠. 캠핑 장비 같은 것도 감가상각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인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뭐 비행기값, 숙소비, 식비 이런 각종 체류하는 데는 경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냥 만가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따지자면은 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영상 편집하는 인건비 요것도 제가 영상 편집을 정말 부수적으로 잡으면은 1분에 1시간 정도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분짜리 영상을 잡으면은 진짜 좋은 퀄리티고 제가 만족할 만한 영상을 내기 위해서는 20시간 정도 필요하다. 컨디션이 좋고 만약에 소스가 좋아서 빨리 되면은 한 15시간 그 정도면 또 끝나고요. 어쨌든 그런 영상 편집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당연히 못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요거는 적자 중에 적자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신 나간 사업이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도 주고 그리고 또 용돈도 주네? 라고 생각하면은 또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에 살짝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 자산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유튜브처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약간 아웃풋이 안 나오는 일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편 올릴 때마다 그냥 적자를 보면서 올리는 건데 그 시간에 내가 좀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새로운 거를 배워서 조금 다른 데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전업은 절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전업을 하라고 하시는 거는 저를 매기는 그런 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애초에 퇴사하고 전업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는 순간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제 차 팔고 제 차 중고로 팔고 그 다음에 퇴직금까지 해도 제가 가진 빚에 반도 못 갚는다. 퇴직 자체가 불가능이다. 어느 정도 되면은 전업을 하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모아둔 돈이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유튜브만 찍으면서 다녀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모이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수입이 최소 월급의 2배는 안정적으로 찍혀야, 그때 정도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 전업에 대한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현실적인 생각으로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였나? 그래서 결론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럼 막말로 제가 유튜브 전업에 뜻이 있었으면은 영상도 지금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15분 언더로 끊어가지고 구독자를 유입시킬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도 영상 중에 그 바라나시에서 일본인인 척한 영상, 그거 33분짜리 그런 거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진짜 뭐 정말 유명한 여행 유튜버고 구독자가 막 150만 이렇게 되면은 뭐 33분 영상 올릴 수 있지. 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는 60초짜리 영상도 길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세상인데 33분짜리 영상,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이 33분짜리 영상을 올린다. 그걸 누가 클릭해서 보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영상을 만들었냐? 2편으로 끊을 수 있었는데 취미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내 취미니까 내 맘대로 만들 거다. 에이? 사실 진짜 만들고 싶은 영상은 33분이 아니라 거의 한 2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잔잔하게 길게 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제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듭니다. 또 뭔 얘기하자 옆으로 샜지. 어쨌든 유튜브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예, 아직 초기 투자 비용도 만가이를 못했고 뭐 경비나 인건비나 그런 거는 당연히 꿈도 안 꾸고 있고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여행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도 여행 영상으로 좀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인도 여행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또 해외여행을 안 가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인도 여행은 미끼 상품이었고요. 예, 제 주력 무대는 국내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외는 진짜 그 누구보다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요. 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했던 말 계속 또한테 했습니다. 오늘 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 형님한테 삿대질하면 안 되지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해외여행 유튜브 아니고요. 그냥 직장인 아재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브이로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제가 호시탐탐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갈 거고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는 꼭 해외여행 가려고 다른 계좌에 빼놓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갈 겁니다. 사실 직장인이 1년에 해외 나가봤자 얼마나 많이 놀러 가겠습니까? 해외여행이 미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3번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1년에 3번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제일 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낭 메고 세계 일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인데 배낭 메고 세계여행은 제가 진짜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에이징 커브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또 이거 나이가 들다 보면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제가 여행은 무조건 모험이고 개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험이 하기 싫어지고 어디에 털을 잡고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힘들고 모험이라는 게.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유라시아를 육로로 돌고 그 다음에 뭐 남미도 가고 그런 식으로 정말 초장기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주식을 엄청나게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로 파이어를 했어야 가능한 얘기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꿈만 꾸는 얘기. 그리고 요즘에 또 쿠바에 빠져가지고 쿠바도 가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패스.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후보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키르기즈스탄. 제가 요즘에 또 중앙아시아에 빠져있거든요. 유목민에 대한 역사, 유목민에 대한 역사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농경사회의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유목민들은 엄청나게
너무 길어진다. 이거 얘기 안 할게는 이제 편집하는 자신 없어. 오케이. 어쨌든 유목민들에 대한 역사도 재밌으니까 꼭 많이들 찾아보시고, 그래서 유목민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키르기스스탄에 가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키르기스스탄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가기가 쉽더라고요. 일단 부산에는 직항이 없어도 서울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는 직항이 있더라고요. 비행기값도 인도 비행기값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버스를 타면은 키르기스스탄까지 금방 간다. 그리고 뭐 트레이킹, 호수, 뭐 말타기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제가 뭐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또 단점을 뽑자면 인도처럼 사람이랑 부대끼는 그런 컨텐츠들은 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살짝 아쉽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고프로가 박살나면서 제 여행 적금에서 좀 뺐었거든요. 고프로를 새로 사는 거를.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가실권에서 살짝 멀어지긴 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 대용으로 몽골도 생각 중인데, 몽골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푸르공이나 뭐 스타렉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한 6명, 8명 단위로 떼끌빼이로 댕기는 여행이, 방금 너무 사투리였나요? 단체로 다니는 여행이 메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행은 또 정말 제 취향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약간 혼자서 배낭 메고 자유여행하는 게 제 취향인데, 몽골은 또 자유여행 인프라는 또 잘 안 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럼 친구들이랑 몽골 여행 한번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유 친구들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몽골도 보류. 그 다음에 인도를 다시 가는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인도 얘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인도에서도 또 가고 싶은 장소도 많고 안 가본 장소도 많고 너무 가고 싶고,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나라긴 한데, 진짜 인도만 가다가 제 30대가 끝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데를 가기 위해서 인도는 3년 뒤에 다시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보는 전통의 여행 강국 비엔남. 비엔남은 뭐 정말 좋죠. 부산에서 하노이 직항도 있고. 근데 그 비엔남 중에 제가 또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완전 최북단 지역에 하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하장 루프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4일 5일 정도 이제 풍경 보면서 쭉 도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또 시장 같은 것도 많으니까 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제 취향이기도 하고. 베트남 예전에 그 알코올 중독자랑 한번 갔다 왔었는데 둘 다 엄청 말랐을 때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면 놀랄걸. 우리도 베트남은 뭐 인프라도 좋고 비행기 값도 싸고 하니까 가장 현실적인 후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그리고 서울보다 부산에서 심적으로 가까운 일본.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제1의 관광 대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참 여행자들에 있어서는 축복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그 다음에 제 영상에 자주 출연한 승춘이가 오사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사카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사카에서 머물 때는 숙박비도 빵원이라서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된다. 일본은 제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해외여행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일본은. 그래도 예전에 일본에 그 자전거 타고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던 추억이라 가지고 만약에 일본을 다시 간다고 하면은 자전거 여행을 한번 또 다시 해보고 싶긴 해요. 예전처럼 빡세게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지만 약간 미니벨로 같은 자전거를 한 대 구해가지고 대중교통이랑 연계하면서 좀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본에도 또 좋은 산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등산 특집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뭐 일본은 무한하게 뭐 제가 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항상 후보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로 계획 중이고요. 제가 뭐 유튜브로 뭐 여행 경비라도 만가에가 되면은 미련 없이 어디든지 떠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비는커녕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식 망하고 빚 많은 직장인이 어떻게 선뜻 나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여행의 미친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라도 근시일 내에 한번 또 해외를 나갈 생각이니 기대해 주시라. 그리고 좀 빡센 데를 여행을 가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데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직장인 신분으로는 가기가 힘들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댓글로 슈퍼챗을 많이 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본어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민망한 게,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제 일본어는 진짜 초급 수준이거든요. 일본어가 정말 배우기 쉽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뜻이 뭐냐면은 딱 진입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일본어는 마스터하기가 정말 어려운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행 다니면서 그냥 현지인들이랑 간단한 소통하는 정도는 정말 쉽게 배운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도 약간 좀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어서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서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항상 기타 치고 밴드 할 때 일본 노래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커버를 하게 되면은 노래 가사를 통째로 다 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어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 뭐 블루하츠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예전에는 거의 싹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비호감적인 그런 남장네들의 락 음악은 던져버리고 아이명에 빠져 있습니다. 또 아이명 노래로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있다는 점, 아이명 최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각 잡고 공부한 거는 예전에 제가 승춘이랑 같이 워킹 할리데이를 가려고 그때 자격증 없으면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어 하나도 못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일본어 자격증 N3 그거를 따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는 둘 다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승춘이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정착을 해버렸고 저는 여러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고 또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일본어는 제가 원래 일본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여행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는 일본어 회화 같은 거는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틀어놓고 따라 하기도 하면서 일본어 기억을 이렇게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잘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일본어 잘하신 분들이 보면 욕하실라. 가끔씩 영어를 잘한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는 진짜 못하고요. 진짜 영어는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안 되고, 한국인들이 다 똑같겠지만 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듣고 읽고 쓰는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말이 진짜 안 돼. 제가 정말 유튜브가 잘 돼서 전업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은 한두 달 정도는 진짜 죽어라 영어 회화 공부를 해서 떠날 의향은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제대로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가 영어밖에 없기는 하다. 나머지는 사실 다 취미가 아니면은 이제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니까. 어쨌든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한다. 에이. 그리고 여자친구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 저 여친 있는데 게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게이가 됐으면 여자친구를 헤어져야지 말이야. 여친 있는데 게이라니 말이야. 뭐 언제 장가 갈 건지 뭐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희 처제랑 소개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처제랑 척지고 싶으신 거 아니시면은 저 같은 놈은 절대 소개를 시켜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답해보자면, 일단은 저는 100% 스트레이트 게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성 정체성이 궁금해서 관련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본 건 아니고 테스트로 봤습니다. 오해하실라. 이제 남자들만 나오는 그런 영상에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더라. 100% 이성애자인 것 같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양성애자는 좀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양성애자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멋있는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양성애자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고 완벽한 이성애자입니다. 여자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딱 내가 미네랄이 400원 있어요. 그러면 그 400원으로 넥서스를 지을지, 프로브 8마리를 뽑을지, 아니면은 파일런을 짓고 게이트를 2개 올릴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100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고 싶어도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맞는 여자친구 만나면은 당연히 재밌겠죠. 막 데이트도 가고, 하지만 제 지금 자산 상황이나 제가 가진 시간에 있어서는 여자친구는 만나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왜 안 만나냐고 물어보시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제 유튜브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이거는 시간을 완전 갈아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여자친구는 절대 병행할 수가 없다. 여자친구 생기면 편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데이트하러 가야지, 그죠? 그리고 제가 30대가 돼서 느끼는 건데, 연애의 가치가 20대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20대 때는 모든 남자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때는 뇌가 아니라 고안으로 생각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야 뇌가 사고의 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등산하고 뭐 캠핑하고 해외여행 가고 영상 찍고 유튜브 올리고 그런 일련의 행위보다 연애가 더 좋냐? 그렇게 따지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점점 더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번식기가 끝났다. 근데 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커뮤니티에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저는 연애를 하러 떠나겠습니다 해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외모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키가 지음만해 보이시는데요, 170이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뭐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머리통이 커가지고
키가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키는 제가 신체 검사하면은 181이 딱 찍히고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182라고 합니다. 1cm 정도 뻥튀기 해서. 그리고 몸무게는 현재 81에서 83 왔다 갔다 합니다. 인도 여행 딱 끝났을 때는 그때 78kg인가 그렇게 빠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말랐을 때, 그걸 제 인생 리즈 시절 외모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72kg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kg가 덜 나갔었죠. 제 마음 같아서 한 5kg 정도는 빼고 싶은데 좀 더 이렇게 슬림한 그런 외모를 갖고 싶어서요. 근데 맨날 술 처먹고 과식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질 않는다. 아예. 그리고 외모 관련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반반 받은 거니까 사실상 저희 부모님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나 진비였겠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순수 100% 한국인이고요. 예, 저도 살짝 의심스러운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한국인이십니다. 너무 이 고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영상빨 사진빨이지 실제로 보면 막 트롤처럼 생겼습니다. 보면 이 덧니도 있고요. 덧니. 코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조금 보면 이상하게 생겼다. 제가 하도 뭐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 나오는 각도를 알아서,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 보정도 다 하니까 윤곽 보정 제가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하면 더 좋아질 텐데 가끔씩 왜 그렇게 피부가 좋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인 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폰이나 제가 기존에 쓰던 고프로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작거든요. 센서가 작으면은 어떻다? 노이즈가 많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노이즈를 밀어주는 프로세서를 하다 보면 피부도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피부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아주 그냥 막 군데군데 곰보도 파여 있고 여드름도 있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가끔씩 진짜 완전 날씨 쨍쨍할 때 이제 고프로로 찍은 거 보시면은 아마 그런 자국들이 보일 거예요. 뭐 억지로 찾아서 보진 마시고. 그리고 제 외모 관련해서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남초픽이다. 구독자 비율이 9대1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약간 좀 4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를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제 동년배 또래 여성분들에게는 슬프게도 별로 인기가 없다.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얼굴은 그때 얼마 전에 나온 승춘이 같이 생기네. 그런 애들이 인기가 많고요. 일단 수염 기는 것부터 일단 탈락이야, 탈락. 그리고 수염 관련된 질문도 몇 개씩 해주셨는데, 일단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수염 기르는 이유는 그냥 기르고 싶으니까. 별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점심시간에 제육볶음이 먹고 싶으면 제육볶음 먹으러 가는 거고, 점심시간에 돼지국밥이 먹고 싶으면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 거고, 내가 갑자기 수염을 기르고 싶으면 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수염같이 대중적이지 않은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왜 우리 사회는 수염이는 이렇게 핍박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살면서 수염을 기르는 내가 잘못이지,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내가 기르고 싶으니까 기르는 겁니다. 그냥 깎지만 않는 분들도 계시고 수염을 한번 깎아보라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수염을 깎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수염을 기르고 나서 살이 급속도로 불었습니다. 이 수염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쉐이딩 효과가 있어가지고 얼굴의 라인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살이 한 마이너스 한 5kg 정도 덜 쪄 보인다. 수염을 깎는 순간 지금 호빵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만약에 수염을 깎아야 된다면 제가 여기서 5kg 정도 뺐을 때 수염을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염을 깎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닌 게 뭐냐면은, 수염을 깎아도 2주면은 이 길이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자라거든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수염을 기르는 게 수염을 깎는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갑니다. 수염을 깎는 거는 그냥 이렇게 슥슥슥 깎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수염을 기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바리깡으로 여기 길이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날면도기로 이렇게 라인 다 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은 가위로 이렇게 속속속 잘라주고, 아주 품이 많이 가는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장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장발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완전 흔히 말하는 예수님 머리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장발을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중장발 정도, 리프컷 정도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르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머리가 완전 빠글빠글 하잖아요. 지금 좀 파마가 풀리긴 했는데, 제가 기르는 와중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머리를 기르다가 막 눈 찌르고 답답하니까 또 다 깎고 슬릭백으로 넘어가고, 그런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 쇼츠에도 한 게 있을 거예요. 장발을 실패하는 과정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미용실에 가서 최대한 빠글빠글하게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절대 눈 안 찌르고 관리하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기르는 중이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짧게 해가지고 슬릭백, 올백으로 넘기고 당기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여행 같은 걸 가면은 한 2박 3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슬릭백 포마드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도 엄청 자주 깎아줘야 되고 조금만 길어도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라이하고 포마드를 발라줘야 됩니다. 뭐 인도 여행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볼게요. 인도 여행에 숙소에 드라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이 포마드 머리는 포마드 안 바르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관리가 어려워서 일단 한번 완전 장발까지는 아니고 한 리프 끝 정도로 지금 도전하는 중이다. 주량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주량은 제가 그렇게 주량이 많진 않고요. 정상적인 템포로 먹었을 때 이제 소주 한 2병부터 슬슬 마탱이가 가기가 시작하고, 이제 근데 소주 2병을 먹는 순간 이제 꽐라행 직행열차에 탔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됩니다. 소주 한 3병부터는 필름이 나간다. 가장 좋아하는 술은 제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제가 탕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뎅탕, 부대찌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먹을 거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기 때문에 모든 안주를 좋아한다. 주 몇 회 음주하십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촬영할 때 아니고는 술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주랑 막걸리 중 뭐가 더 최애? 소주는 사실 제가 맛으로 먹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증류주 있잖아요, 안동소주 같은 거. 그런 것도 맛있는데 시중에 파는 소주는 가끔 맛있을 때가 있긴 한데 좀 그냥 취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막걸리는 종류도 많고 워낙에 맛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생 좌우명이나 진지한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네요. 뭐 직업적, 사업적, 최종 목표, 그러니까 제 인생의 뭐 목표나 뭐 가치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상향으로 뽑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 뭐 사업적, 직업적인 목표는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요.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어디를 가서 거기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달 뭐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놔서 일을 안 해도 뭐 300에서 500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수익만 벌어들어도 지속 가능한 생활이 되잖아요. 제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을 쫓다가 실패를 크게 했지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목표는 이제 제가 불교 덕후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에 드는 거죠. 제 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그런 불교의 교리들을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잘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게 제 정신적인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그런 궁극적인 목표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건 그냥 이상향으로 걸어 놓는 거고,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 진짜 제가 궁극적인 쾌락만 추구하자면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말하면은 유튜브 노란 딱지가 붙는 그런 불법적인 보약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걸 해서 인생의 쾌락의 역치가 이만큼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를 해도 재미가 없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캠핑 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 걸 아무리 해도 행복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인생은 길잖아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난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일단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적당한 수입도 필요하다.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백수고 집에서 맨날 놀아도 되는 사람이면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회사라는 내가 하기 싫은 존재가 있으니까 놀러 다니는 게 상대급부로 재밌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역시 컨트롤을 잘 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술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돈도 적당히. 돈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MBTI를 공개하시라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MBTI 뭐 혈액형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뼛속까지 이공계생이고 비과학적인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나치라고 할 정도로 과학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혈액형별 성격이 유행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같은 데 나가서 상대방 여성분이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은 머리로는 이해를 해.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스몰 토크를 하기 위해서 혈액형을 물어보는 것이구나. 하지만 내 이 과학자의 심장으로서는, 아니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혈액형별 성격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막 화가 막 이까지 나는 거야. 근데 이 MBTI는 그래도 혈액형별 성격보다는 굉장히 발전을 했다. 왜냐면 일단은 내 설문을 바탕으로 성격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하는데 당신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예를 고르면 결과지에는 당신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MBTI를 미리 공개해 드리자면 제 MBTI는 ICBM입니다. ICBM.
사실 MBTI는 또 제가 나중에 한 주 빵꾸 나면은 그냥 입터는 컨텐츠로 하려고 애껴뒀고요. 제가 몇 번 술 먹고 그냥 또 엄청 대충 해봤을 때는 첫 번째 알파벳에 무조건 I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99% I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할 때 제대로 각 잡고 한번 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맨날 MBTI 물어보니까 괜히 반발 심리로 더 하기 싫은 이런 심정을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니는 그런 MBTI가 나올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완전 가불기죠, 가불기. MBTI에 늪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MBTI를 비판을 했으니까 이러면은 또 댓글로 MBTI를 비판하는 사람은 MBTI가 뭘 것입니다 라고 또 달리겠죠. 이 질문은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30 넘어서도 좋은 친구 유지하는 마법의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막 친구가 엄청 많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답변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명심하는 거는 그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 것. 사람한테 기대하게 되면은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은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제가 역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 혼자 지내는 게 확고하고 기본적인 루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캠핑으로 쳐볼게요. 캠핑은 일단 제 혼자 가는 캠핑도 재밌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제 혼자 놀러 다니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재밌거든요. 그 대신 친구랑 캠핑을 같이 가면은 당연히 경비도 아껴서 좋고, 친구랑 같이 가서 즐거워서 좋고, 친구를 식사로 치면은 그 쌀밥이 아니라 그냥 반찬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반찬이 있으면은 밥을 먹기가 즐겁지만 그렇다고 반찬이 없으면은 밥을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친구 관계라는 게 서로 뭐 잘못을 한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대 때 진짜 형제처럼 끈끈하게 지내던 친구도 나이가 먹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너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랑도 놀아주는 거지. 의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산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의의라는 말은 부산 사투리에 그냥 추임새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우리 최익현 형님이 내가 임마 의의? 너그 서장이랑 임마 의의? 사우나도 가고 임마 의의? 다 했어 임마 의의? 라는 식으로 뒤에 그냥 추임새로 붙이는 약간 이제 상대방을 의악지르면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말투다. 이제 그걸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친구들한테 이제 의학 죽이거나 친구들한테 센 척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개그화 시켜서 많이 썼거든요. 평소에 말할 때도. 그러니까 막 술 먹으면 맨날 막 의 하면서 노는 거지. 근데 또 한창 주식이 유행할 때 나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유행했었잖아요. 테슬라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감명 깊게 봐가지고 우리 또 한창 주식할 때 노바백스 화성 갈 거니까 하다 보니까 입에 의가 완전 붙어버렸다. 맨날 뭐 말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나도 유튜브에도 자연스럽게 의를 말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저의 시그니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절도 있게 짧게 끊을 때 길게 빼도 되고 의로 해도 되고,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저의 응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응고는 이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병원에서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음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좌욕을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아직 재발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응고에 문제가 있으셔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술이지만 한 번만 버티고 나면 몇 년 아니면 평생이 편해지는 수술이니까 절대 치질 수술 바이럴 아니고요. 그럼 바이럴 들어오면 좋겠다. 자, 잠시 바이럴 들어오면 내가 수술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부산에 찐 맛집이나 사진 명소, 술집 이런 거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워낙에 싸구려 입맛이라서 진짜 맛이 없는 음식 아니고는 정말 맛있게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딱히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일단 돼지국밥집 먼저 추천을 드리면, 제일 가성비 돼지국밥, 영주시장의 왕돼지집, 요것도 제 영상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돌이랑 백이랑 같이 가서 한번 먹은 적이 있죠. 거기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근데 지금 또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제일 맛있었던 집은 얼마 전에 갔던 용호동의 합천국밥집. 합천국밥집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합천국밥집. 근데 사실 돼지국밥은요, 제 돼지국밥 지루는 그건데
굳이 맛집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맛집 찾아가면 당연히 좋겠죠. 내 주위에 시장을 검색해요. 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 뭐 구포시장, 부천시장, 뭐 이런 등등 시장이 있겠죠. 동네시장 등등. 그 다음에 그 시장 통해 가서 점심시간에 그냥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은 돼지국밥집이 없을 수가 없어. 그 국밥집들 중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있다, 현지인들이 많이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소주 한 병도 하시고, 그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게 진정한 로컬 국밥집 탐방 아니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맛집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최술집은 제가 워낙에 탕류를 좋아하면서 그 오뎅탕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남포동의 수복센터나 그 다음에 서면의 마라톤집의 스지 오뎅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도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명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미는 곳인데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석양을 자랑하는 우리 부산의 최고 명소다. 이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1호선 끝자락에 있어서 날이 좋을 때는 그까지 갈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믿고 다대포 해수욕장 한번 가시라. 그 다음에 진짜 잘 안 되냐고, 뭐 마늘이랑 양파를 매일 먹는데도 잘 안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은데, 임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다 유튜브를 위한 방송 컨셉이고,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막 30명 수용 가는 건 막 텐트도 막 치고 잘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나는 솔로 출연 기원 1일차 꾸준 댓글 달리면 화낼 거야. 저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솔로 그런 데를 나가면 욕을 먹겠죠? 그 소개팅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제 올린 영상 중에서 스스로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 뭐 조회수나 관심이 적어서 아쉬운 영상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인도 여행 시리즈는 제 전부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제 전체 여정을 제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가장 재밌고 간편하고 좋은 형태로 저장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뿌듯하고, 가끔씩 인도 생각날 때마다 다시 꺼내봅니다. 또 인도 여행이라는 주제가 워낙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조회수도 다른 영상보다 잘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은 뭐 당연히 초창기 영상들이겠죠. 초창기 영상은 제가 아직 영상 편집이나 촬영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컷 편집이나 뭐 소리 편집이나 뭐 BGM 삽입이나 그런 게 능숙하지 않아서 지금 보면 굉장히 부끄럽다. 하지만 그때 그 초창기만의 그런 풋풋한 감성도 있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편집하는데 제일 고생했던 영상이 기억이 나는 게 일본의 그 이자카야 영상. 술 종류도 제가 일본어로 찾아보느라 죽는 줄 알았고, 그리고 촬영 분량이 너무 길었어요. 그때 제가 술 취해가지고 카메라를 커트를 따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그때 총 촬영 분량이 한 2-3시간 됐나? 그거 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또 거기 또 같이 술 드신 분들이 사가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큐큐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일본어를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어 승춘이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래서 그 영상은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자막 작업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기억이 남네요. 조회수나 관심이 적어서 아쉬운 영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조회수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하네요. 뭐 촬영이나 뭐 편집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제가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카트. 그 다음에 구독자 미팅이나 라이브 관련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성격상 구독자 모임 이런 거는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이럴 때 MBTI 팔아먹으면 되는구나. 제가 MBTI가 앞대가리가 극단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 같은 거를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나갔다고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이제 분위기만 다운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뭐 장소 대관이나 뭐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체로 술 먹방이나 모임 같은 걸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길 가다 마주치거나 아니면 술집이나 뭐 캠핑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술 한잔 정도 하는 거는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버추얼 유튜버. 그 다음에 라방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라방을 제가 한번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Q&A를 처음에 계획은 질문을 싹 다 답변해 드려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뭐 Q&A나 뭐 영상의 뒷얘기 같은 거를 얘기하는 라이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정이 있고, 근데 라이브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락을 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술을 조금 먹고 여러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라이브 소통도 한번 제가 날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송출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일정을 잡아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로 해야겠죠. 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같이. 그래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라이브를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관련 질문이네요. 장비 관련 질문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살짝 뒤로 뺐습니다. 일단 장비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일단 저는 고프로를 제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고프로 10을 메인으로 썼었는데 고프로 10이 제가 2번을 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고프로의 정체기 1년에 한 번밖에 교환이 안 돼서, 예, 고프로는 하늘나라로 갔고 미사일을 맞아도 고장 안 나는 금강불개 카메라를 2번이나 해먹은 파괴왕이다. 에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그 겨자 먹기로 제가 키르기스스탄 가려고 들고 있던 여행 적금을 깨서, 예, 고프로 11을 구매해서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고프로 11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카메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컸다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S5의 24105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나갈 때는 24105 렌즈 말고 시그마 35mm f2 DGDN을 쓰고 있고요. 그게 일단 제 촬영 장비의 전부고요. 그리고 제 편집은 제가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돈 내고 쓰다가, 프리미어 프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맥북을 사서 맥북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북도 제가 사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맥북 M1 에어 깡통이면은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은 편집하고도 남는다라고 해서 샀는데, 저는 이상하게 많이 끊기네요.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후지 필름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후지 필름 카메라를 좀 많이 썼었고, 제가 그리고 또 후지 필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후지 필름 관련된 강의나 그런 팁 같은 것도 블로그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유입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예, 이런 질문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후지에서 파나소닉으로 넘어간 이유는 진짜 별 이유였습니다. 그냥 후지 필름 카메라를 워낙 많이 써보고 강의를 만들 정도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질렸어. 그래서 다른 제조사도 써보고 싶어서 파나소닉으로 넘어가 가십니다. 근데 파나소닉을 넘어가서 막상 써보니까 또 풀프레임이 주는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나소닉 카메라 특징이, 와, 이게 진짜 금강불개야, 금강불개. 제가 고프로를 2번 해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나소닉 카메라는 아직 고장 안 났어요. 파나소닉이 워낙에 AS 정책이 워낙에 좋지 않아가지고 고장을 한번 나면은 정말 고생한다 그러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고장이 안 났다. 그래서 파나소닉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후지 필름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저는 후지 필름의 가장 큰 단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예도도 아니고 뭐 가격이 비싸다, 뭐 그것도 아니고 센서가 크롭이다, 뭐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사실 후지 필름에서 파나소닉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사진의 품질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진의 본질 자체는 결국엔 얼마나 내가 피사체 애정을 가지고 피사체를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롭 센서든 풀프레임 센서든 내가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후지 필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혼자서 이상한 배열의 센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인 어도비의 라이트룸에서 너무 호환이 안 됩니다. 너무 느려요. 나 진짜 그게 답답해서 제일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후지 필름으로 넘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한창 열심히 하던 똥렌즈 리뷰. 똥렌즈라는 게 그 렌즈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50년 된 렌즈들,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만들어진 그런 렌즈들의 광적인 특성이 이제 똥맛이 난다고 해서 그런 빈티지 렌즈를 제가 똥렌즈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요거 관련된 리뷰도 제가 절찬리에 진행을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예산 부족입니다. 제가 빈티지 렌즈를 리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결국에는 라이카 렌즈로 가야겠다. 결국에 헤리티지는 라이카다. 리뷰하고 싶은 렌즈가 결국에는 라이카 렌즈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카 렌즈가 뭐 1, 20만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몇백만원씩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똥렌즈 리뷰는 여기서 스탑을 했다는 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질문 드리고요. 예, 많이 나온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모든 질문들을 다 답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그리고 제 목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답변을 다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Q&A나 뭐 영상 뒷이야기 아니면 뭐 같이 소통, 그런 걸 할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나머지 질문들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근데 이제 질문의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버거울 정도로 됐다는 거는 또 그만큼 제 채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아닐까요? 그죠? 해가 완전 떴을 때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주위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촬영 시간이 정말 길고요. 지금 영상이 지금 몇 분으로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는 10만대
예, Q&A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1만도 갈지 안 갈지 몰랐는데. 힘들다. 목 아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 아파.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